이 방법만 알면 내 돈 잃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선 꼭 알아둬야 할 지식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부동산에 대한 지식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집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 그 가치도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집이 엄청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의외로 부동산에 대한 기본 지식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단순한 사기도 쉽게 당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월세든 전세든 공인중개사가 있든 없든 발생하는 것이 부동산 사기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 모르면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부동산 사기에 당하진 않을지 걱정이 되시나요? 걱정 마세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이 영상만 끝까지 시청한다면 부동산 사기를 당하려고 해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임대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지식인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을 쉽고 빠르게 읽는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사기꾼들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 꼭 봐야 하는 정보이니 지금부터 영상 시청하러 가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간혹 집을 구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월세라서 보증금도 적은데 굳이 확인해 볼 필요 없지 않나요? 부동산에서 문제 없는지 확인하던데 그럼 끝 아닌가요? 아닙니다. 월세든 전세든 공인중개사가 확인을 해주든 안 해주든 본인이 직접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긴다면 결국 세입자인 내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인데요. 아직도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감이 안 오시나요? 실제로 최근에 발생하는 전세 사기의 80% 이상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만 잘 확인하더라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언젠가 한 번쯤 집 계약을 할 때가 올 텐데 그때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을 못 읽는다면 정말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이 정확하게 뭘 의미할까요? 등기부등본이란 이 집과 관련된 모든 관계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장부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읽을 줄 안다면 그 집이 위험한지 안전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이란 이 건물의 특징을 기록해 놓은 장부입니다.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는 이 집이 어떤 용도로 지어진 시설인지 불법 건축물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컴퓨터는 홈페이지에서, 휴대폰은 앱을 설치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에 가면 공인중개사가 확인해주기는 하는데요. 괜찮긴 하지만 혹시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출력해놓은 자료라든지 공인중개사가 가담한 조작 사기 등의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럼에도 정말로 바빠서 내가 직접 볼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공인중개사에게 최신 날짜로 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을 뽑아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입주를 하고 2일 후에는 본인이 꼭 직접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입주를 하고 난 후에도 사기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입주한 다음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하려면 컴퓨터 검색창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검색하거나 혹은 휴대폰에서 인터넷 등기소 앱을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휴대폰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서 컴퓨터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을 했다면 등기 열람 및 발급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부동산 카테고리에서 열람하기를 클릭하면 되는데요. 다음으로는 세부 항목 설정 방법입니다. 부동산 구분은 전체로 놓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만약 검색했는데 부동산 구분이 집합 건물만 뜰 경우 그것만 확인하면 되며 건물과 토지가 함께 나온다면 두 개를 같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등기 기록 상태는 대부분 현행인데요. 현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최신 등기부등본을 의미하며 폐쇄는 1973년에서 2002년까지 전산화되기 전에 작성되었던 등본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집 주소를 입력하고 확인을 하면 되는데요. 열람 수수료는 700원입니다. 이 방법으로 원하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집을 확인했다고 해서 기록이 남거나 하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건축물 대장을 직접 열람하는 방법입니다. 컴퓨터 검색창에 정부24 홈페이지를 검색하거나 혹은 휴대폰에서 정부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정부24에 접속해 로그인을 한 후 건축물 대장 발급 혹은 열람을 검색한 다음 건축물 소재지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다음으로는 세부 항목 설정 방법입니다. 대장 구분은 해당 건물의 소유주가 개인인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일 경우 일반을 선택하면 되고 해당 건물의 소유주가 여러 명인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이면 집합으로 두면 됩니다. 대장 종류는 해당 집의 내용만 확인하고자 한다면 일반 혹은 전유부를 선택하시면 되고 해당 집의 다른 세대도 같이 확인해보고 싶다면 총괄 혹은 표제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한 후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집도 확인할 수 있으며 기록 같은 건 남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의 발급까지는 정말 쉽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좀 복잡해 보일 수가 있는데요. 겁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알고 나면 생각보다 쉽거든요. 등기부등본 읽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등기부등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어떤 등기부등본에는 빨간 줄이 막 그어져 있기도 한데요. 빨간 줄이 그어져 있다는 것은 이미 해결된 내용이라는 뜻이니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표제부입니다. 표제부에서는 이 집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으로부터 들었던 집 정보와 일치하는지 정도만 확인하면 되는데요. 해당 건물의 정확한 주소지, 건물명,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갑구입니다. 갑구에서는 이 집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구를 볼 줄 안다면 정말 많은 사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알려드리기에는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갑구에 적혀 있다면 위험한 키워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신탁입니다. 집의 소유주가 신탁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뜻인데요.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할 경우에는 불법 전유자가 될 수 있어서 무조건 조심해야 합니다. 둘째, 가등기입니다. 집주인이 중간에 바뀔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집주인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경매개시 결정입니다. 집주인이 돈을 못 갚아서 집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넷째, 압류나 가압류입니다. 집주인이 돈을 못 갚아서 돈을 못 받은 상대가 이 집이라도 넘겨받겠다 라고 요청했다는 뜻입니다. 집주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뜻이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키워드들을 꼭 기억해두는 것이 좋은데요. 앞서 설명드린 키워드들이 갑구에 적혀 있다고 무조건 문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사기를 당할 수 있으니 반드시 조심하세요. 계약하려는 집주인과 실소유자가 동일 인물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을구입니다. 을구에서는 갑구에 적혀있는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을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을구에 적혀있다면 조심해야 할 키워드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앞서 이 집에서 살았던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나도 똑같은 일을 겪을 수 있으니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지상권 설정입니다. 집주인이 다른 사람의 땅에 건물을 지었을 경우 땅 주인이 그 건물을 함부로 훼손하지 못하도록 설정해 놓는 것인데요. 왜 지상권이 설정되었을지 이유를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근저당권 설정입니다. 집주인이 은행 등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이 있다는 뜻인데요. 집주인이 돈을 못 갚게 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가장 조심해야 되는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넷째, 전세권 설정입니다. 이전 세입자가 이 집은 내가 거주하고 있어요 를 주장하기 위해 등록한 것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 등에서 자주 발견되는데요. 전입신고가 안 될 가능성이 있기에 잘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을구에서는 무엇보다 근저당권 설정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근저당이 잡혀있다고 무조건 거래를 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대로 모르고 계약했다가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조심해야 될 키워드를 알려드렸는데요. 다음으로는 건축물 대장에서 크게 네 가지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소유주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거래하기로 한 집주인, 등기부등본에 적혀있는 소유주, 건축물 대장에 적혀있는 소유주, 이 세 명의 이름이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다르다면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사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불법 건축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라면 갑구 특이사항에 불법 건축물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이런 곳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건축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보는 집이 일반 주택인지 근린생활시설이나 다중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주택으로 생각했는데 확인해보니 근린생활시설이나 다중주택으로 되어 있다면 세입자인 나에게 불리한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면적과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의 짐, 면적, 주소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건축물 대장에 적혀있는 내용이 기준이 되는데요. 왜 다른지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 보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보기엔 어려워 보여도 하나씩 천천히 읽다 보면 생각보다 쉽다는 사실, 오늘 알려드렸던 내용을 기억한다면 나중에 집을 구하실 때 사기당할 일 없으실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